자, 민님 포트폴리오인데 넷마블 좀 살려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넷마블의 경우가 오늘도 굉장히 좀 조정폭이 사실상 심해요. 카카오 게임즈의 하락률도 상당히 높고 뭐 글쎄요, 엔소프트의 흐름도 오늘 좀 많이 눌려 있나요? 어찌됐든 넷마블의 흐름이 지금 뭐 버거운 수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비중을 유지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이 상당히 이제 버거운 수준입니다. 거래량도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버거운 흐름이 되죠.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은 어찌됐건 현재 기준에서 그렇다면 넷마블을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를 15만 원 공방에서의 흐름으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1차적으로 드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25%면은 시가총액 13조, 밀려 내려와서 13조짜리의 기준에 적지 않은 조정입니다. 그것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주고, 그것도 실적을 바탕으로 또 이슈를 바탕으로 그렇게 해서 유입이 된 흐름으로 따지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개인 누적 수급도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9월 달에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꼬여 있는 그 수급 상태는 아니거든요. 또 유통 물량 자체도 그렇고 주요 주주의 지분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실 단기적인 조정이 과도하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비중을 줄이고 손절을 단행한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돌려지는 흐름에서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돌려지게 되면은 뭐 3분의 1, 절반, 뭐 4분의 3, 뭐 이런 그 가격 반발력을 기대를 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21선에 대한 하향되고 있는 21선에 대한 기준점, 그 기준점을 돌파를 할 때, 돌파 시도가 나올 때 그 기준점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될 거냐, 아니면 거래량이 제한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냐, 뭐 그 기준만 좀 잘 들여다보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버겁죠. 상당히 버겁죠. 지금 상당히 버거운 위치인데 어찌됐건 넷마블 쪽의 기준은 일단은 유지하면서 만에 하나 이제 신규 편입을 또 단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거래량 터지면서 들리는 흐름을 보자. 현재로서는 손절을 하더라도 현재 범위에 뭐 60일선 기준 잡을래,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60일선 기준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가 60일선 이탈되면 거기서 손절을 해서 하한가 가는 가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면을 가져가기 위해서 60일선을 보는데, 그럴 바에는 가장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변동이 있었던 요 구간까지 좀 버겁긴 하지만 시장도 좋고 나머지 종목에서 그나마도 방어를 해주고 있고 또 일정 범위 수익 기준은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기준에서 들여다보자. 그리고 거래량이 일단 없어요. 일단 조정받을 때 막 100만 주씩 빵빵 터지면서의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매물에 대한 부담 요인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초록뱀입니다. 초록뱀의 기준 3,675억인데 대주주 지분이 일단 0으로 표시돼요. M&A가 돼서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넘겨졌든 아니면 뭐 지분이 진짜 없든 그 내용 자체까지 뭐 들여다볼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보실 때 일단 어찌됐건 PBR이나 PER 자체가 저평가는 절대 아니고, 그럼 말 그대로 심리적인 면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런 심리적인 그 기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기관은 뭐 전혀 수급이 없는 거고, 거래량이 터져 있을 때 기준 주봉입니다. 주봉의 기준에 거래량이 터져 있을 때만 캔들의 크기가 커져 있죠. 네? 왼쪽으로 빼놓을게요. 거래량이 터져줄 때 5MA, 20MA가 부딪혀주든 터져주든 터져 있을 때만 캔들의 크기가, 꼬리가 달렸든 뭐했든 캔들의 크기가 커집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죽어있죠. 그럼 거래량이 터지지 않겠느냐? 그럼 거래량이 터지지 않겠느냐의 대형주의 기준도 아니고 소형주의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다 안 터진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제 자체가 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초록뱀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전량 정리를 하시는 게 옳아요. 전량 정리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어쨌든 방에서 이제 가장 주력으로 놓고 본다 하는 것이 IT 쪽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IT 쪽의 비중이 IT 대형주 기준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우리는 삼성전기,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묶어서 보는 거고, 그 다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묶어서 본단 말이죠. 그쪽의 기준점을 잡고 편입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IT 쪽의 비중을 좀 실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이제 오늘 화학, LG화학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와 있는 이슈, 뭐 실적 말고요. 8일날 나와 있었던 거 이슈가만 한다면 상당히 선방을 하는 거죠. 하방 경직성 확보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업종군들 기준으로 좀 들여다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대부분이 소형주 기준으로 이렇게 있으신데 이러면 안 돼요. 이 변동성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런 기준에서도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기준인데 그 거래량조차도 이 종목에서 이제 많이 터진 거래량이 되는 거고요. 2천만 주면은 600억 분이 안 돼요. 600억밖에 안 된다는 내용은 뭐냐면 시장에서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이 현재 기준에 1,000억 이상 거래대금 터지는 게 50종목씩 나와요. 물론 뭐 상품 포함된 기준이지만. 그렇게 많은 종목이 거래대금이 풍부하게 실리고 움직임이 나와주는데 굳이 이런 종목에서 거래대금도 안 나오는 극소형주 800억짜리 종목에서 수익률을 모색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뭐 예를 들면 100%, 200%, 300% 났다. 누가 추천해서 500%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 추천한 사람이 지가 사지 왜? 예? 그잖아요. 자기가 사면 되지. 이거는 막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그것을 와 대박 났다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결국은 이런 종목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코리아 FTA 같은 경우에도 펀더멘탈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변동성을 논할 수 있는 거래대금도 아니고 시가총액도 그렇고 막연한 그 로또를 찾기보다는 정리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뭐 6천억짜리 이제 종목인데 거래대금 거래량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갭상승 이후에 이제 꼬리가 달리면 단순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꼬리가 달리면 변동성 매매를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아, 이거 단기적으로 빨리 움직여라. 다른 종목군들 예를 들면 대형주는 아, 좋은 거 알겠는데 좀 더디게 움직일 것 같아. 근데 뒤돌아보면 이제 더디게 움직이더라도 다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들어간다라는 것은 좀 빨리 움직여라. 빨리 수익 좀 내줘라. 아, 뭐 시원하게 손해보더라도 빨리빨리 움직여라. 그 기준이거든요. 그럼 갭상승 3%에 9%까지 치고 올렸는데 결국은 더 땡기지는 못했어요. 그죠? 기준 거래량은 터져 있어요. 갭상승 터지고 위로 땡겨놓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처를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일단은 신성 ENG가 상한가 진입됐기 때문에 상한가의 물량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갭상승 이후에 쭉 뻗어 올라간 그 흐름. 그리고 나서 꼬리가 달렸다. 그럼 차익 실현을 꼬리에서 해야죠. 그러면 꼬리에 어느 가격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이제 뭐 매직 계산기 달라고 그러세요. 편해요. 이거 하시면 그냥 뭐 수치 계산을 직접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요 그 매직 계산기 요 프로그램 요거 하나만 있으면 편안하게 그냥 보실 수 있거든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다시 이제 뭐 요 기준을 잡아놓는다. 3,370원을. 그래서 뭐 전거래일의 상한가가 됐든 뭐가 됐든 고점이 3,575원 9%까지 들어 올려졌을 때 3,575원에 고가가 형성이 됐고 아까 SV 인베스트먼트 설명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 1.5% 혹은 2% 밀리면 절반 이상을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밀리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밀릴 때 4%뭐 5% 이런 식으로 밀려내려면 전량의 차익 실현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3,400원대 이상에서는 전부 차익 실현이 전량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기준에 다시 들여다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시가와 고가 혹은 변동성 자체가 시가와 고가는 넓지가 않기 때문에 저가와 고가의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3분의 1, 2분의 1까지 그러면 3,400원, 3,450원 정도 되죠. 그러면 일단은 차익 실현해 놓고 되돌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들여다보면 돼요. 일단은 기준 거래량은 일정 범위는 실렸거든요. 7,500만 주면. 그러면 1억 5천만 주 정도 실려야 되는데 지금 9시 50분 기준에 7,500만 주면
재차 고점을 넘기면 기준 거래량 넘깁니다. 다만 여기서 계속 헤매고 맴돌게 되면은 마감 때까지 1억 주 넘기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예, 결과적으로 지금 신성 ENG를 들여다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얼마? 1000만 주의 5분 거래량에 10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앞전 거래량 70%씩 터져야 될 거 아닙니까? 1000만 주 터지고 돌리는 양봉. 그렇게 나와야 되고요. 5분봉 기준에서는. 그리고 가격 기준에서는 3,400원, 3,450원을 넘기는 모습이 나와줘야 따라붙든 매매를 하든 기준을 잡죠. 다만 우리는 문자 사인 안 나갑니다. 투자 경고까지 들어간 종목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1분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소 거래량 200만 주씩은 터져줘야죠. 최소 거래량. 200만 주 터지고 양봉이 나오면서 3,400원, 3,450원을 돌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물량을 갖고 계시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들여다본다는 거죠. 다시 들여다봐서 땡겨줄까? 그 기준 여부를 설정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대처하는 쪽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콜마홀딩스의 기준인데 이쪽도 우리하고는 사실상 안 맞아요. 한국콜마홀딩스 기준에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제 뭐 화장품 그 지주사 그죠? 한국콜마에 대한 지주사 5천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지주사기 때문에 뭐 자회사의 가치, 자산 가치 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PBR이 뭐 저평가다. 근데 이것을 저평가라고 해석하기에도 어려운 것이 예를 들면 뭐 한국전력 말씀드렸다시피 0.19배, 0.19배. 얘 지금 1.2배죠. 한국전력이 0.19배.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는 예상치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분석 자체를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저평가 고평가를 논하기가 다소 애매한데 지주사 성격의 기준이라면은 저평가라고 논하기 어렵죠. 지금 국내 지주사들의 자산 가치 대비 또 일부 사업을 병행하는 지주사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종목은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주사 기준에. 그래서 일단은 뭐 한국콜마홀딩스를 펀드멘탈적인 부분에서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거래대금 자체가 안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이 50개 이상이 되는데 굳이 왜 얘한테 거래대금을 기대하고 있는지. 예?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한류 열풍이 됐든 뭐 중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폭이 나타나든 어찌됐건 그 기준이 거래대금으로 연동이 돼서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져줄 때 그때에 한번 들여다보면 되고요. 자체적인 흐름의 변동성 강화 부분도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1,000억이 안 되더라도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변동이 나왔죠. 결론은 정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어차피 방안으로 들어오셨다면은 주력주 기준에서 그 위주에서 좀 들여다보시는 쪽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루이님께서 이제 한솔 하나솔루션 질문 주셨는데 아니요. 매도 사인 매매 사인은 단문 문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유입니다. 보유. 지금 그 조급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전 거래일의 캔들을 어느 정도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면 어느 정도 훼손하느냐의 기준이 되는데 뭐 이건 지금 훼손 자체가 아니죠. 여기서 맴돌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41만 주 떠넘겼다고 쳐요. 또 혹은 76만 주 떠넘겼다고 쳐요. 예를 들어 마감 때. 그 다음의 흐름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죠. 왜? 손바뀜의 흐름이 연동되고 있으니까. 이날 기억 안 나세요? 9월 28일 날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날 계속 보합권에 눌려 있다가 장중에 2시 반에 쭉 미끄러졌을 때 시장이 마이너스로 미끄러졌을 때 그때 얘도 미끄러져 내려온 게 얼마? 41,000원대까지 내려왔죠. 41,000원 중반 초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사인 내보낸 게 41,900원에 내보냈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날 기준에 요날 37,500원인가? 하여간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날 개장초에 또 편입기준 잡아드리고 결론은 쭉쭉쭉.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기준에서도 전 거래일의 캔들을 훼손시키지 않아요. 차익 실현 욕구가 몸통을 막 훼손시키지 않아요.
그럼 뭐야? 땡큐하죠. 거래량 땡큐하죠. 이거 오후장에 치고 돌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주력주가 LG화학이나 현대차 또 IT에 대한 편입 기준 매수자인 나갔기 때문에 예?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신규 편입을 안 잡아드릴 뿐이지 이거 소형주 매매할 바에는 얘를 매매하는 가장 좋죠. 소형주 매매할 바에는. 거래량 지금 수반도 있어요. 300만 주면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합권에서 맴돌고 있는데도 이 거래량이면 보합권에서 맴돌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이면 이거 고점 넘길 때 거래가 5MA, 20MA만 딱 수반시켜주면 동시호가 기준에서 저 거래량 아니어도 되죠. 얘는 요 정도만 터지면 돼요. 40만 주, 5분봉 기준에. 쉽진 않아요. 근데 저게 만약에 40만 주가 5분봉 기준에 터져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쭉 뻗어 올라가는 거고 단기적인 추세 범위로 놓고 본다면 뭐 5MA, 20MA만 놓고 봐도 되죠. 어찌됐건 얘를 왜 차익실을 안 해? 가져갑니다.